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다 찍어요. 2학년들? 네. 그 시험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져도 그 기초학력 미달자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또 초등학교 때 그런 것들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중학교에 와서 수학이나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갑자기 향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정원을 늘린다거나 전북 중고등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습 결손이 누적된 결과라고 보는 분석이 많습니다. 저소득층과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환경도 근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대책도 눈에 띄지 않습니다. 기초학력 문제에 대한 전북 교육의 고민과 현실을 들여다봤습니다. 전북 도시 지역의 한 중학교입니다. 이 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지난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국어, 영어, 수학에서 모두 10%를 넘었습니다. 인근에 있는 이 학교에서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 국어, 영어, 수학에서 기초학력을 밑도는 비율이 10%를 넘었습니다. 또 이제 거기에 눈높이에 맞춰서 방과후도 하고 그러긴 한데 좀 그런 아이들 개별적으로 맨투맨을 엮어서라도 좀 더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고민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시험 볼 때 자체도 잘 모르니까 아예 풀지도 않고 이런 애들이 많은 거예요.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선 한 과목에 33문제에서 40문제가 출제됩니다. 여기서 기초학력이란 평가 대상 학생들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기본 내용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이고 기초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는 수준을 기초학력 미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해를 하고 수행한다라고 저희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20% 이상이나 50% 미만 정도의 그러한 지식이나 기능을 이제 이해하고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학력 미달이면 그 부분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기초학력이 부족한 전북의 중학생 비율은 전국에서 지난 3년 동안 가장 높았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전북 중고등학교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2012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는 것입니다. 또 2010년과 비교해 전북 중학생들의 수학 점수와 전국 평균과의 차이는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포기하진 않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시험에 다 찍어요. 2학년들? 네. 잘하는 애들은 잘하고 못하는 애들은 맞아요. 중간이 없어요. 전북교육청은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점수를 통해 학교와 학생을 서열화시키고 문제풀이식 수업으로 학교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비중을 덜 두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적이 좋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제고사의 형태로 이렇게 치러지고 있고 또 국어, 영어, 수학 이 소수 과목만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제 그 실력을 이렇게 평가하다 보니까 인지 능력 하나만을 측정하는 이 일제고사를 처음부터 저희들은 반대를 해왔고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조금 더 낮게 인식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면서
좀 결과가 낮게 나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학생들의 기초 실력을 평가하는 기본 자료로 활용한다면 순기능도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적순으로 다 발표하고 그걸 끊어가지고 학교를 이렇게 보낸다든가, 그다음에 그걸 학생들한테 등수를 매기고 나눠줌으로써 서로 유화감을 조성한다든가, 서로 이런 거이 문제지, 실제로 선생님이 그 학생의 실력을 파악하기 위한 일제고사는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요. 그걸 어떻게 이용하냐가 문제지. 전북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3년 연속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 대신 다른 평가 방식을 도입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갖고 내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아주 낮은 수준의 40문제 갖고 25점 이하 학생을 우리가 기초학력 미달로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그 시험의 양태가 어떻게 달라져도 그 기초학력 미달자는 높게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 그 교육에서 책임을 져야 되죠. 이 문제를 해결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 거죠. 단순히 이게 일제고사냐 아니냐의 논쟁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전북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은 것에 대해서는 다문화 가정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환경적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부모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말을 습득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해력 발달로 이어지는 과정이 더딘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도 언어 교육이라든가 또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교육이라든가 이제 그런 기회들이 비교적 적은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학력 문제에서도 그것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 문해력이라는 그런 그 교육력이라는 것이 아이들의 학력하고 직접적인 밀접한 기회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전북의 다문화 가정 학생은 현재 5,560명으로 전체의 2.47%를 차지하며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 서울, 경남, 전남 등에 이어 7번째로 많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그 자녀들에게는 별도의 좀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프로그램도 필요하지만 교육 기회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리고 끊임없이 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환경도 학업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에 대한 그 일반적인 현상은 누적돼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 누적은 어디서 왔냐면 제가 볼 때는 그 아이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인들, 관심을 가져야 할 분들에 대한 케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적 요인은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의 기초학력 부진의 뿌리는 초등학교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된 그 학업에 대한 의욕을 중학교에 와서 갑자기 올리기가 참 어려운데요. 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이 중학교에 와서 이렇게 심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심화가 되는 건데, 그 초등학교 때 그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 좀 떨어졌던 아이들이 중학교에 와서 수학이나 뭐 다른 과목에서 성적이 갑자기 향상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11년과 2012년에 치러진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전북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와 1.1%였습니다. 1, 2, 3학년에서부터 4, 5, 6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이게 활동 중심에서부터 사고 중심으로 바뀝니다. 그럼 사고 중심으로 바뀌었을 때 여기를 얼마큼 잘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학력과 기초학력이 결정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초등학교 4학년 특히 이때의 학력을 어떤 모습으로 그 기초학력을 튼튼하게 잡아줄 건가. 전라북도 교육청이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초등 수준에서부터 바닥을 다지는 이런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죠.
이런 상황에서 올해부터 초등학교의 중간 기말고사가 학교 자율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른바 성장평가제를 도입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점수나 석차 대신 서술형으로 작성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교사와 학부모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이렇게 전인적인 발달 단계를 이렇게 기록하기에는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이 이렇게 순위를 정하는 그런데 이제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성장 평가지를 아이들이 하고 또 그 결과지를 부모님들이 보셨을 때 이게 지금 우리 아이가 잘한다는 건가 못한다는 건가 또 아이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이렇게 가늠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애로점이 있어서 저희 교사들도 지금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인 경우가 많거든요.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평가 방식이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 교육은 기초학력 부분에서는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성장평가제나 또는 자기주도학습이나 또는 문제해결식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평가들도 중요하지만 기초학력이 부족한 그 하위 20% 아이들에 대한 특단의 그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그 의지는 절대적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전북의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만 이 학생들을 위한 학력 예산은 거꾸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3년 39억 원에서 26억 원, 지난해는 절반 수준인 20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했습니다마는 그 결과는 결국에는 부진자가 더 증거하는 그런 추세에 지금 현재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2017년도 그 예산 심의 때는 저희들이 기초학력 증진 부분에 대한 확실한 예산 증가를 요구하고 전북교육청의 자체 예산은 2013년부터 계속 감소했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은 2014년에서 2015년으로 넘어오면서 4억 원이 줄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이제 정부에서 지방교육청으로 전가함으로 인해서 지방교육 재정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이제 줄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교육부에서도 특별교부금을 또 투자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학습 부조가 애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좀 시점인데 오히려 이제 정부 부처나 또 지방 교육청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북교육청이 올해 운영하고 있는 기초학력 프로그램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초등학생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지도, 또래학습, 난독증 해결 등입니다. 1, 2학년 뭐 문자 지도 뭐 요새 2016년부터 하는 뭐 난독증 뭐 지원 사업이라든가 참 좋은 사업들이기는 한데 갑자기 예산이 2, 3년 만에 이렇게 2배로 줄어들었으니 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열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실천면에 있어서 상당한 그 어려움과 또는 형식에 그치는 일들이 많은 걸로 예상이 좀 됩니다. 기존의 수업 형태를 바꾸는 방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또래학습처럼 수업 방식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오려는 시도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동료들, 아이들이 오히려 배우는 것보다는 가르치는 입장이 되어서 아이들이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협력적인 수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고 또 효과도 많고요. 또 아이들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문제점들을 더 발견을 더 잘해서 오히려 협력적으로 잘하는 경우도 그 모델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의 패턴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반면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학습 클리닉 센터, 두드림 학교,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3년 동안 계속 운영된 전북교육청의 대표적인 기초학력 프로그램입니다. 클리닉 센터를 운영을 해서 지금 올해도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참여를 해서 학습 상담도 받고 두드림 학교라고 운영을 해서 그 학습 클리닉 센터가 학교 단위로 움직일 수 있도록 초중등학교에서 참여를 하고 있어서 뭐 정책적으로 충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가운데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은 학교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온라인 평가라는 면에서 일정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막상 그 사이트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수는 굉장히 적거든요. 교육청에서는 계속 권장을 하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그것까지 또 하기에는 너무 시간 수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잘 활용을 안 하는 학급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홍보를 좀 더 강화를 하고 또 학생들이 좀 더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 있게 좀 용이성이 있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학습 클리닉 센터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과 후에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도 호응을 얻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방과 후에 남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낙인 효과로 남기 때문에 학생들이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에게도 별도의 업무로 남기 때문에 결국 교사들도 열심히 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과 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북교육청이 이 같은 프로그램을 3년 동안 실시했지만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밀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걸 시행하고도 전북교육청의 기초학력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 사업들이 이제 교실 밖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라고 봐요. 이 교실 안으로 와서 교육의 승부가 돼야 한다고 보는 거죠. 교사와 학생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승부를 내야 되는 건데 교사들 사이에서 효과를 인정받는 학력 대책으론 대표적으로 학습 보조교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 학교에는 지난 2012년 학습 보조교사가 배치돼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점심 시간 등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돌봐줬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한 면을 수업할 때 그때그때 바로 알 수 있으니까 나중에 2, 3년 지난 다음에 부재한다고 그때 해서는 좀 늦거든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14년에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수업 보조교사가 있는 학교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없는 학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기존에 있었던 학습 도우미라든가 뭐 스텝 좀 보강해서 선생님들이 수업하는 시간에 그 학습이 좀 부진한 학생들을 별도로 좀 지도하는 형태의 그 학습 도우미 제도 같은 경우에는 좀 필요하지 않는가. 교사들은 이해도가 제각각인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나의 수준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해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수업 시간에 도와주는 보조교사는 교사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그 보조 강사 선생님이시더라고요. 아무래도 학생 수가 많고 또 학생들의 이제 학업 성취도라든지 편차가 크기 때문에 선생님이 1시간 동안 그 학생들의 모든 수준을 맞춰서 가르치기랑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실제 수업 환경에서는요, 학생들의 수준이 낮아서 교사가 힘든 것보다 이제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어려움이 더 많거든요. 하지만 보조교사 인건비의 40%를 지원하던 교육부는 2013년부터 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전북에선 159명의 학습 보조교사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보조교사의 필요성은 계속 거론되지만 전북교육청은 예산 문제 때문에 충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일부 필요한 인력을 썼다가 그 정책이 없어짐으로 해서 그 인력을 다시 못 쓰게 되는 상황에서 고용 문제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실 접근하기가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때 13년도에 있었던 그런 제도의
부활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초학력 대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는 또 하나의 이유로는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무기력한 풍토를 꼽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이 마땅치 않고 학생이나 학부모들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분위기도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하고 수업 시수는 늘어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분인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여력이 떨어진다라고 봅니다. 결국 기초학력 신장 대책과 예산 지원은 정부와 교육청의 의지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학력 대책의 핵심은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들을 지도할 별도의 전담교사를 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을 늘리거나 교육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조교사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정규 교사와 별도로 기초학력 부진 학생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 정원을 늘린다거나 또는 보조교사나 협력교사를 활용하여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서 그 학생들을 지도해 줌으로써 다른 학생과 같은 학습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또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진로를 탐색하는 취지만큼은 긍정적이지만 교육 환경이 열악한 농촌 학생들에게는 자칫 심각한 학습 공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농어촌 내에서의 그런 자유학기는 사실은 잘못 운영하게 되면은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 공부할 수 있는 이런 환경도 놓여지지 않은 그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치명적인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각 학교에서 특히 농어촌에 있는 학교에서는 그 자유학기에 대한 운영의 묘를 정말 심도 있게 분석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은 공교육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지금까지의 기초학력 대책이 예산 대비 효과가 적었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저학년을 중심으로 한 읽기, 독서 교육에 대한 지원은 더욱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대학생 멘토링 제도를 활용하고 학습 보조교사 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교육 기회를 늘릴 수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과 발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생들의 학업 성취를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